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책, 엑셀 활용한 투자 관리 장영광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서, 또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화면 공유 들어가고요. 네, 전체 화면에 이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예요? 위험 자산만 가지고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어떻게 efficiency,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 가성비 나오게 우리가 싫어하는 리스크는 최소한도를 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리턴은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가? 쌍곡선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쌍곡선으로 나타났었는데 자, 이제는 뭘 갖고 들어오냐 하면은 세상에 자산이라고 하는 게 위험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위험 자산도 있잖아요. 국고채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망할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원화 자산으로 쳤을 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재무부 채권 같은 거 나라가 아무리 안 돼도 재무부에서 그냥 돈 찍어가지고 그냥 갚으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연준에서 달러 찍어가지고 갖다가 재무부 채권 갚으면 돼요. 그죠? 물론 10년 만기 국고채, 트레저리, 뭐 이런 것도 10년 만기면은 그 변동이 있지 않냐, 리스키하지 않냐, 라고 막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크도 2023년인가요? 그래가지고 망했었고, 여러 가지 사단이 났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거 중간에 사고 파는 거 말고 끝까지 들고 있는다는 전제 하에서의 리스크 프리네스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 애셋의 기대 수익률을 RF라고 치고 이거는 expected value 자체가 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은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sigma of return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쌍곡선 위의 점 하나인 A에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P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포트폴리오, 다시 말하지만은 무위험 자산에 일부 투자하고 나머지는 위험 자산에 가장 효율적인 것에 투자한다. 두 종류로 세퍼레이트 되죠. 투 펀드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의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P 이게 뭐 말하자면 이 두 자산을 가지고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 결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직선상 두 점이 찍히고 직선을 쫙 그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직선의 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Y는 expected return of portfolio, X는 sigma of portfolio가 되고요. 절편과 기울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절편은 RF, 시그마가 제로일 때 무위험 수익률, 요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우리가 그려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포트폴리오 리턴 해가지고 쌍곡선이 나오고 그 중에 요 지점 A라고 치면은 요 지점과 리스크 프리 에셋 요 지점 둘을 잇는 선형 결합이 어떻게 되는가 점선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 한 포트폴리오, 두 포트폴리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절편은 이것, 그다음 기울기가 아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걸까? 더 잘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이 재촉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요 점은 고정돼 있지만은 이 선을 쭈루루루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켜서 이 선이 여기에 쫙 닿도록 접선이 되도록 하는 거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 가파르게 쌍곡선에 접할 때까지 접점을 그런 M이라고 부르자 하는 겁니다. 접점. 딱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 탄젠트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딱 접하는 거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탄젠트 되는 지점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거가 되겠죠. 그거를 시그마 of m 분의 expected return of RM minus RF라고 할게요. 이게 바로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접선 탄젠트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란 별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요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직선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CML. 이건 CFA 1차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걸 CML, 캐피탈 마켓 라인 자본시장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는
일정한 선형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였죠.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이 직선상에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뿐만 아니라 무위험 자산도 포함시키고 효율적 분산 투자를 할 경우 균형된 자본 시장의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선형 관계가 여기에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요 기울기를 우리는 Sharpe Ratio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Sharpe Ratio, Equilibrium Price of Risk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시장에서 위험 한 단위에 대한 위험 보상률의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 per unit of risk가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샤프 레이시오를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에 price of risk라고 하는 게 equilibrium price of risk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분모 한 단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분자가 얼만큼 달라지느냐. 분자는 excess return of market portfolio거든요. 국고채 안전자산 대비 excess return 초과 수익률, 시장 포트폴리오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초과된 게 얼만큼 가능하냐. 뭐마다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위 리스크당, 그죠? 단위 리스크당, 위험의 가격이 얼만큼 되느냐. equilibrium price of risk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capital market line 보다 또 이제, 그, 다모다란 교수님의 교과서 이제 노트에서 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차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주식들 다 있을 때 이렇게 가장 확장되는 쌍곡선 보이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딱 탄젠트, 접선이 되는 딱 접선. 그죠?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희생해서 이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탄젠트를 다 설명했는데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장 포트폴리오 M, 이건 뭐냐? 무위험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유일하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토빈스 세퍼레이션 시어렘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개별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상관없이 결정된다. 뮤추얼 펀드 시어렘 넘어서서 이제 토빈이 말한 COM도 몇 가지 중에 하나죠. separation COM. 뭐냐면은 우리가 리스크 쉐어링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리스크 쉐어링. 위험을 각자 분담해 나가는데 투자자들이 각자 위험 선호도가 달라요. 누구는 야수 같은 위험 선호도를 가졌고 누구는 가장 위험 회피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시장에는. 그렇지만 이들 간에 리스크 쉐어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위험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위험 분담이 이루어지는 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흔히 착각하기를, 나는 내 포트폴리오에 보다 더 테마주 같은 위험한 주식, 뭐 동전주 같은 걸 많이 가져가겠어. 그렇게 해서 위험 분담을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누구는 나는 엑슨모빌이라든가 배당주에 집중된 투자를 하는 내 포트폴리오는 그런 안전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겠어. 라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달리해서 위험 분산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토빈이 주장한 건 뭐냐? 이제 모두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CML에 의하면은 위험 분담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스크 프레퍼런스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위험 회피적이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이 땅하고 준비하세요. 야수 같은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더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요 지점, 요쯤에서, 혹은 요쯤에서, 그죠? 여기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뱅커로서 여러분들의 위험 분담을 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프라이빗 뱅커가 할 일은 단순하다. 국고채 하나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딱 한 점, 요거 하나 들고서 여러분들의 위험 선호도에 맞게 여러분들 5% 지점에 계세요? 그럼 그거에 맞게 가장 최선의 배합을 이 두 자산을 가지고서 배합을 해주는 게 프라이빗 뱅커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험 선호도가 요 15%의 위험 감내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면은 그거에 가장 최선의 가성비 나오는 그죠?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줄게요. 뭘 갖고서 국고채 조금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한 90% 갖고 요 지점에 그죠? 탄젠트 라인에 그 접선에 요 지점에 가서 서 있게 해드릴게. 그게 바로 프라이빗 뱅커가 여러분들의 위험 분담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야수이건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건 간에 어, 시장 포트폴리오에 똑같은 배합을 가지고 가는 건 마찬가지다. 시장 포트폴리오 안에 S&P 500, 그죠? 혹은 뭐 러셀 30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장 포트폴리오, 이 탄젠트 포트폴리오에 한해서 그 안에서 배합이 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야수나 보수적인 분들이나 다 똑같이 가져가요. 다만 야수와 보수적인 분들과의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국고채와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배합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하는 것뿐입니다. 이 중에 어디에서 갈 거냐? 이 노란 선에서. 그리고 진짜 야수 중에 진짜 야수인 분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레버리지 포지션. 리스크 프리로 빌리셔가지고 이 위까지 가시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리스크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러신 분들 하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스키 포트폴리오, 리스키 자산의 배합을 갖고서 마음대로 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 정도, 비율, 시장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비율만 달라질 뿐이지 시장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배합 비율이는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요것일 뿐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M은 시총 비중으로 형성된다. 종합주가 지수는 M의 대형치 프락시로 사용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중 신고전파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자세는 퀴즈입니다. 1. 나는 MBTI가 J니까 엔비디아를 더 많이 투자할래요. 2. 나는 위험회피가 더 심하니까 리스크 프리로 빌려서 M에 투자할래요. 3. 나는 위험회피가 적으니까 RF로 빌려서 M에 투자할래요. 자, 그 다음에는 나는 빅5 인성 검사 결과 신경증적이니까 엔비디아를 더 많이 투자할래요. 자, 합리적인 투자자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시장선 CML 나왔죠. 공식 도출 어떻게 하는가를 여기에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무위험 자산에 W만큼 투자하고 M 포트폴리오에 어, 1-W만큼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 선상의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자, 바리언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RF가 바리언스가 제로죠. 그래서 요 놈만 빠져나오되 제곱이 붙죠. 고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요거에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은 1-W 곱하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RM이 됩니다. 그다음에 ERP와 시그마 RM의 관계식을 싱그로 W를 소거시켜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죠? 보시면은 얘가 1-W 이런 식으로 나오고 W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ERP 이꼬르 요게 되고요. 하기 RF하고 그 다음에 ERM에다가 여기 보시면 요거죠. 요거 갖다가 1-1 플러스 요놈 해가지고 보시면은 RF가 따로 빠지고 얘는 졸로 가서 합쳐지면서 뭔가 희한한 게 되죠. 보시면은 아까 봤던 캐피탈 마켓 라인의 공식이 이렇게 해서 도출되고 기울기가 바로 샤프 레이시오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 이게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 기대 수익률 중심으로 수익률들의 퍼진 정도, 분산을 위험의 척도로 씁니다. 수리적으로 모델링하기 좋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쓰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익률 분산 중에도 정해서 일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무시해도 되며 다변화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보상을 기대한다라는 걸 경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 다변화 불가능한 위험을 베타라는 표준화된 척도로 측정을 하고요. 네 번째 베타를 기대 수익률로 번역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expected return equal risk free rate 플러스 베타 타임스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되고요. 다섯 번째 다른 모델들보다는 위험 수익률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 그래서 아까 리스크 리턴 모델의 조건 다섯 가지를 상당히 많이 충족시켜 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펜 모델 들어갈 때 가정이 뭐가 들어가는가? 캐펜의 가정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분산 가정, mean variance 가정이 들어갑니다.
투자자가 단기간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오직 알 필요가 있는 기준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뿐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질적 미래 예측 가정이 들어갑니다. homogeneous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같고 미래 증권 수익률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동질적으로 예측한다. 투자 기회는 모두한테 동일하다. 그다음 세 번째, 완전 시장의 가정입니다. Perfect capital market.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세금과 거래 비용이 없다. No tax, no transaction cost. 그다음에 두 번째, 자산은 무한히 분할 매매 가능하다. 소수점 투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면서 이런 소수점 투자로 재미 보고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각 투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순응자다. 프라이스 테이커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 공매도 제약이 없다.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 각 투자자는 리스크 프리 바로잉과 렌딩이 무제한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적이며 기대 효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 모든 자산은 시장성이 있다. 시장에서 트레이딩 된다. 라고 하는 캐팸의 가정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캐피털 마켓 라인 아까 스터디를 했지만은 캐팸의 가장 핵심은 SM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ecurity Market Line. 증권 시장선이라고 하고 CFA 시험에도 단골 출제되죠. 이게 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헷갈리기 쉬워요. 이름이 비슷해. 캐피털 마켓 라인하고 시큐리티 마켓 라인하고 CML, SML. 이게 철자도 비슷해요. ML 해가지고 마켓 라인인데 이게 뭐요? CML은 포트폴리오 선상에서 얘기였어요. 캐피털 마켓 전체에서의. Security Market Line 뭐냐면은 증권, 개별 증권, 개개 자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구성 주식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해 준다. 무슨 관계? 베타, 시장 리스크, 그죠? 마켓 리스크의 정도 베타로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요구 수익률, 그것과의 관계. 그래서 가로축에는 베타, 세로축에는 이 요구 수익률이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캐피털 마켓 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SML로 가즈아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가는가 보시면은 캐피털 마켓 라인 공식 나왔죠. 근데 이걸 그대로 개별 주식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주식에 몰빵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넣으라는 말이 되는데 그런 경우 최적일 수가 없어서 저 선보다 항상 아래에 처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개별 주식의 시장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기에 넣으면 되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될 거냐? 자, 개별 주식의 총 위험을 시장 위험과 개별 주식 I의 보유 위험으로 분리해 보자 하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상관계수 로 I, M이 나옵니다. 개별 주식 I와 시장 포트폴리오 M과의 상관계수가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개별 주식 R 개별 주식의 리턴의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mathematician's favorite technique.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의 트릭 중에 하나가 같은 숫자를 더하고 뺀다 그랬죠. 그래서 시그마 똑같은 건데 딴 거 안 했어요. 뭘 했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한 번 더하고 뺐어. 뭐의 코릴레이션? 시장 포트폴리오의 코릴레이션 더하고 뺀 것뿐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뭘 하느냐? 이걸 갖고서 얘와 얘를 곱해서 앞으로 빼주고 얘와 쟤를 합쳐서 얘랑 곱해준 다음에 뒤로 빼줘요. 자, 그러고 나면은 각 주식의 총 위험이라고 하는 거가 시그마 RI죠. 총 위험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과 코릴레이션이 강한 시장 위험, 그리고 그걸 제거시킨 그 회사만의 고유 위험, 줄바따 위험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줄바따 위험, 그리고 그걸 제외한 시장 위험,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 잠시 그 정의가 covariance over standard deviation of both returns가 되겠죠. 급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아예 시장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standard deviation of return times correlation coefficient가 되겠는데 요 놈이 되겠죠. 그게 얘를 갖다가 치환시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가 요게 약분이 돼. 그죠? 요게.
그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코베리언스 over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돼요. 오케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거기다가 뭔 짓을 하느냐? 또 같은 걸 곱하고 나눠줘요. 뭘 곱하고 나눠주느냐?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베타예요. covariance over variance인데 covariance over variance가 아니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니까 여기서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variance로 바꿔주기 위해서 뭔 짓을 하느냐? 요거를 곱해주고 나눠준다. 같은 것을. 그러고 나면은 얘가 똑같은 이 꼴이가 되는데 얘는 베타로 취하게 되고 나머지는 Standard Deviation of Return of M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CML로부터 이제 가즈아 했어요. 근데 이거 여기다 어떻게 하느냐? RI가 있잖아요. Expected Return of RI. Big I 말고 Small I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얘를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했는데 얘를 이렇게 두지 말고 뭐예요? 어, 각 개별 주식, 그죠? 각 개별 주식으로 바꿨죠. 이걸 P 대신에 I로 바꿨어요. 얘도 P 대신에 I가 되면은 얘가, 그죠?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장 위험, 요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줘요. 그죠? 바꿔줍니다. 그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줬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캔슬.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베타 곱하기 RM-RF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외고 있는 그 CAPM의 공식, Security Market Line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xpected Return of Stock I equals Risk-Free Rate plus Expected Return of RM-RF times 베타 I가 됩니다. 자, 그걸 나타내는 직선식이 바로 직선의 모습이 요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Security Market Line이라고 하죠. 이거는 베타, 그죠? 요 베타와 주식의 베타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개별 주식 포트폴리오 아닙니다. 개별 주식의 시장 위험의 적도 베타와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물음표의 답을 쭉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뭐야 되겠어요? 베타가 되고, 저거는 expected return of R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 선 쫙 됐고, SML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이게 1이었을 때 뭐가 되는가? 베타 1일 때는 RM이 되죠. 그죠? RM. 시장 포트폴리오 베타는 무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울기는 뭐가 되느냐? RM-RF 되죠. 그 다음에는 요 절편은 뭐가 되느냐? RF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모든 게 에퀄리브리엄에 있을 때 시장이 효율적이고 에퀄리브리엄에 있을 때 이 직선상에 쫙 도열하게 된다. 모든 주식이 베타가 높은 시장 위험보다 높은 위험한 주식, 낮은 주식, 방어 주식,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 되겠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빨간 선에 위치하게 됐다. 그 다음에 베타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기는 하죠. 어떤 증권이 마이너스냐? 보험 계약. 뭐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카타스트로피, 산불, 화재 뭐 이런 거 났을 때 여러분한테 돈이 주어지는 거, 보험 계약 증권 이런 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옵니다. 그죠? 보험 회사는 페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는 포지티브 베타가 됩니다.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베타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진다 하는 걸 세큐리티 마켓 라인이 보여준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에퀄리브리엄 벗어나가지고 때로는 주식들이 비효율적으로 프라이싱 되잖아요. 어떤 경우는 기대 수익률을 추정해 보니까 이게 베타는 높은데 이렇게 낮아. 이게 뭡니까? 어, 디스카운트가 덜 돼 있는 거죠. 너무나 버블일 때, 고평가돼 있어요. 고평가. 반면에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 되겠죠. 이게 역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여기 것들은 셀 레코멘데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파세요. 너무 고평가돼 있고 버블이에요. 반면에 얘는 뭐예요? 너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 너무 후려쳐져 있어. 이게 너무 가치주다. 후려쳐져 있다. 이런 것들 바이바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떨어지고 역의 상관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온다. 균형점역이다. 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리스크를 프리미엄을 모형할 건가? 했을 때 CAPM이 뭔가 단순한 모델로서 리스크 팩터 딱 한 개로서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타셨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 이건 시장에서 정해지고 각
주식들은 시장 위험 프리미엄에 노출되는 정도가 제각기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정도를 뭘로 표현할까? 베타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 아이디어였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전에 슬라이드로 되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죠? 죄송합니다.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시장의 그 기준, 뭐예요?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 중앙은행에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를 올리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이 빨간 선이 평행 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평행 이동을 한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평행 이동만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어요. 기울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프리미엄,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은 언제 또 이게 가팔라지느냐? 어, 위기 때, 사람들이 다 겁먹을 때, 리세션일 때 이게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반면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고 주식 투자하고 싶어 할 때,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막 좋아졌다 이럴 때, 리스크 온 하는 피어리어드 이때는 이게 선이 이렇게 더 평평하게 됩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안 줘도 괜찮아. 그럼 가지야 하면서 투자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 CAPM, CAP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APM. 여기 보시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사실 Price of Risk times Quantity of Risk로 정해진다. 베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RM-RF, Price of Risk. 물론 캐피탈 마켓 라인 CML에서는 저거 나누기 시그마 RM 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SML 차원에서는 시그마 빼고서 시그마 없이 RM-RF가 Price of Risk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 그죠? 가격 곱하기 수량이 레비뉴가 되잖아요. 레비뉴 리스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박사과정 레벨에서 얘기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이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프라이스 테이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가 시장에서 에퀄리브리엄 상에 정해지고 나면은 각 개별 주식들은 이제 퀀티티를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RIT에 대해서 정리해 주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어, 이게 바로 SML의 공식이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고수익 결국 하이베타 하이리턴 이로써 얘기가 되고요. 어, 회사의 개별 리스크에 대해서까지 고위험 고수익의 얘기는 아니다. 캐팸은 그 얘기는 아니다. 즉 회장님의 줄바따 리스크가 높아진다. 그거는 리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지는 보상되지 않는 리스크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 바라고 다음번에 또 즐거운 컨텐츠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뭐예요? 명적 우리 장영관 교수님 성균관대학교에 근무하셨던 명예 교수님이시고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의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장영관 교수님의 엑셀 투자관리 명적 다시 한번 이걸 이제 통해서 또 같이 엑셀 파일도 나눠드렸고요.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